안녕하세요. 승급접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 거리도 좀 한산하고요. 좀 평온합니다. 저기 가게인데 손님도 뜸하고요. 오늘은 성장과 배분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항상 이슈화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한번 접목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사실 미국 원조 경제였죠. 50년대까지. 60년대 월남 파병으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시대였고, 70년대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계, 이렇게 해서 80년대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현대사 경제 관점에서 보수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배분의 정의를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성장 드라이브 정책, 그것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장기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서서히 이렇게 발생을 하죠. 사실 저희 윗세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60이 하나니까요. 저희 윗세대하고 저희 세대 정도까지 사실 지역에 있는 농민이나 젊은 분들 그 당시에 서울에 올라가서 구로공단, 가리봉동, 거기에서 공순이, 공돌이라는 말을 들은 세대예요. 저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 글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분들 지금 기득권에 자리 잡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배분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돼서 소득 30% 이하의 소득층에 있어요. 이거는 국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수 진영이 보수의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시죠. 그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복지와 조세제도로 그런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기득권은 그걸 용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권을 잡으시죠. 그래서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시고 제2의 성장을 합니다. IMF를 2년 만에 극복을 하고 엄청난 그 리더십을 발휘하신 거예요. 그때 부흥을 못했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한 리더십이 지금 요구된다. 근데 제가 볼 때 진보 진영에서의 문제는 뭐냐. 평등을 우선 가치로 좀 하시잖아요, 자유보다. 그 평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배분의 무게를 더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분 소득 양극화를 지켜보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너무 이렇게 방관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 대상이 하나의 국가를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자산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진보 진영은 정권을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렇게 잡아서 국가를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자산 양극화에 대한 정책이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더 큰 사회 양극화를 양산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양극화까지 이게 겹쳐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의료대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죠. 의료업계 주변에 병원도 많고 가면 바로 진찰받을 수 있어요.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또 양극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기업한테 의료계 다 주고 미국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알아서 병원 가라 뭐 이런 식의 마인드예요 지금 정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니시정치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KBS, YTN, EBS 이런 방송국들 공영성 있는 것들을 자신과 자신의 일가의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시감이나 이런 의혹이 들어요. 국군은 자기 정권을 지키는 지킴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육부는 자기 이념을 전달하는 전달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일련의 혼란이 공동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친 개인주의와 개인화, 집단이기주의. 대통령님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공동체 마인드에서 출발하셔야 되는데 그러라고 선출을 해드린 건데 그렇게 마인드를 갖지 않고 개인 중심주의, 일가 중심주의, 특정 집단주의만 생각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니까 이 혼란과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좀 중요시 하시라니까? 방송, KBS하고 YTN, EBS 이런 것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시정치. 왜 대화를 안 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요? 자, 그래서 저는 보수 진영에 소득의 양극화를 나타낸 원죄가 있다. 또 진보 진영은 소득 배분의 소외자를 만든 원죄가 있다. 또 자산 양극화를 방관한 원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고 국가 운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공기관 한 4, 50개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수익 국민 30% 내지는 20%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환원하세요. 거기서 나타나는 이익을. 제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면 양극화는 계속되고 이념 갈등은 더 극대화되고 저 진영이라는 말 싫어하는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소득 저는 좋다고 봐요. 조금 구체화되고 디테일이 필요하다. 또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돼야 되나.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막연히 던져놓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공기업 4, 50개 만들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은 저소득층 20, 30%한테 환원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됐던 그 과정과 제도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돌이킬 수 없이 그 자리에 남게 돼요. 뉴라이트 저는 이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진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권 2번 연속 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물론 먼저 붕괴됐지만 그러면서 이념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집단의 위기를 가지니까 자신들이 서야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만든 거고 이념이 아니라 나만 잘 살겠다.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그냥 추구하면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념에 불과하지 않아요. 양극화를 선호하는 집단이에요. 저소득층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못된 거죠. 돌연변이고. 그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출발한 이념이 아니라는 거죠.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이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일부 집단의 사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각.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여기저기 나타나서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갈 수도 없고 양극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성장 없이 복지는 없죠. 성장 없는 복지는 허구예요. 성장을 해야 국가가 세금을 받고 세원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이 당연히 중요하죠. 특히 구전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지만 배분의 정의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소득과 자산의 갈등을 낳는다. 배분의 정의를 구체화시킨 상태에서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책임은 빨리 해소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지국가로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의료대란, 외교, 안보, 교육, 예술, 문화,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셔야 돼요. 지나친 개인화와 과도한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뽑은 국민이 집단지성이 문제가 있었다.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국민들이. 공동체를 어느 정도 우선시하면서 가야지 특정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 일가 이기주의로 가는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선생님이 오셔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